뭐 병원에서 혹시 뭐 시민성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시민성? 네. 뭐 신경성 이런 얘기. 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죠. 대부분 네. 의사들이라는 게 다 겉으로 봐서 문제 없으면은 아유 신경성이에요. 이게 대답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그게 대답이 아니라 운동하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의사들은. 뭐 받고 싶어 받나?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기는 해도 사실은 그게 주범이라는 얘기죠. 모든 몸에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비롯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현상학적으로 양학이라는 것이 현상학적이니까 그걸 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전부 시민성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자기들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모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모르기는 해도 시민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 이치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의학에서 미국이나 이런 게 중심이 돼서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어떤 치유하는 이게 이제 의학 기법으로서 대체의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의학 기법으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현상학적으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규명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시민성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치유하는 그게 대표적인 게 MBSR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MBSR이 뭐죠?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릴리즈. 스트레스 리덕션. 리덕션이냐 뭐 릴리즈냐 뭐. 예. 그러니까 결국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챙김. 그렇죠. 이 깨어있음 또는 이게 명상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오히려 동양에서 시작된 걸 갖다 서양에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거꾸로 동양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이야기 나눌 그 주제로 결국에는 이 건강 문제도 몸의 건강 문제도 다시 그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50을 막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예.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너무 심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몸이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건강에 나는 뭐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테니스를 열심히 쳤어요. 하루에 뭐 서너 시간을 쳐도 땡볕에서 서너 시간을 쳐도 재밌지. 네, 끄떡 없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미국을 이제 1년 동안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좀 테니스를 좀 그 세미트 바닥이잖아요. 하드 코트라고 하는 좀 무릎이 좀 안 좋아요. 그들 무릎을 좀 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황기가 와서 진단받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테니스를 못 치니까 운동을 좀 재밌게 못 하니까 급격히 이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소화도 안 좋고 저녁도 안 좋아졌던 그 장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뭐 여기저기 몸 근육이며 뭐 이런 데가 다 안 좋아지고 그런데 또 완전 연구대상이네. 그것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불안이 더 안 좋게 하는 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면제 못 끊듯이 다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울을 못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 아마 500g 살이 찌니까 저울이 미운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이러나 하는 이건 자꾸 과거에 내가 건강했던 거에 대한 어떤 생각에 집착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불안 증세도 막 올라 사실은 잠도 못 자요 저도. 저도 잠을 못 자요. 어찌 그러네. 그리고 참 억지로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뭐 그냥 비실비실 비몽사몽 하다가 딱 이렇게 그냥 또 갑자기 또 뭐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뇌 쪽으로 뭐 또 맑게 뭐가 올라와요. 이게 그 맑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또 그러니까 똘망똘망해져요.
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누워서 불은 다 꺼져 있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고 이불은 덮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자야 되는데 왜냐면 내일 아침에 일찍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어디 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저는 4시 한 45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미치겠는 거예요. 또 막 이렇게 뒤척뒤척거리면 또 어느 때 그러다 보면 잔 건지 아닌 건지 자긴 잔 것 같아요. 왜냐면 꿈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안 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부시덕 거리다가 또 그냥 이렇게 또 눈이 떠지고 뭔가 또 이렇게 또막 의식이 들어오고 시계를 보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다가 결국 이제 4시 반쯤 되면 이제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그냥 미리 그냥 일어나고 부시덕대는 그러다가 이제 그러기가 꽤 오래돼가지고 사실 저도 양질의 잠을 못 자는 양재장 못 잤어요. 제가 5분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관을 만들었어요. 저 혼자 마트에 가서 박스를 다 얻어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1m 80짜리 네모진 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뚜껑까지 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딱 들어가서 2시간을 관 속에 들어가서 나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인생.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그 명상 수행하면서 이제 관에 들어왔으니까 어디서부터 썩기 시작하는가. 이 머리, 피부 여기 다 썩어서 벗겨지고 이 코, 눈이 다시 다 썩어버리고 눈도 썩어버리고 간도 다 썩고 위장도 다 썩고 그다음에 이게 피부, 근육 다 썩어서 다 헐렁하게 되고 그 모습을 내가 명상을 하면서 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뭘 했던가 내가 뭘 애착을 가졌던가 이렇게 하고 나서요. 딱 보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베푼 것도 없고 받기만 하고 애착만 버리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너무 이 감동이 깊었어요. 내가 다시 죽었다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의미가 없겠다. 그 사람들이 이마트에 가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박스를 찾냐고 큰 박스 내놓으라고 했더니 창고로 데려가요 나를. 창고에서 7개를 갖다가 나중에는 2개가 남더라고요. 그렇게 큰 박스를 주문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명상을 관에 들어가서 하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너무 깊게 잤어요. 수면 잠을 너무 자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깨어나니까요. 내 침대 옆에 큰 박스가 저녁에 그걸 했던 게 그게 이 박스마저도 버려야 된다. 여기 집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분해해가지고 다시 쓰레기 그 분해 그쪽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글을 좀 썼어요. 내 자신에 대한 글을. 제가 사실 중앙일보 칼럼을 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개비 칼럼을 쓰는데 다음 달에 그 인생에 대해서 그냥 그 얘기를 올리려고 해요. 독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서울, 경기 이쪽으로. 근데 그렇게 한 분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계기가 있으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죽어봐야 되지 않느냐. 죽는 연습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대견하다. 카톡으로 누가 보냈더니 정말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도 그런 짓을 다 하냐. 그랬습니다. 이게 한번 이 마음 공부,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구 선생님 말씀을 하시지만 참고 삼아서 우리 회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성장 상태가 네. 돼가지고 네. 감동적. 이제 인류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시다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니 아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잠 못 자는 거나
건강 문제나 건강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건강이 예전처럼 못하다 그러니까 삶의 활력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계속 지금 악순환으로 지금 흐르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관념, 생각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의 문제냐?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본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관체험, 그 어떤 이 죽음 체험, 그것을 요즘 임사 체험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념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시체가 썩는 시체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썩어서 백골이 돼 가는 그 과정을 관하는 이런 명상도 있습니다. 부정관이라고 그러죠. 부정관이라고 이름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신체가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 그것을 실제로 그때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아마 인도에는 이런 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가서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거기 가서 이 시체가 썩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이런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내 몸이 중요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몸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한 이런 명상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찰나 죽고 찰나 사는 것이 지금 계속 죽고 사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포가 사실은 우리 이 몸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죽고 새로 생기고 죽고 새로 생긴다죠, 세포가? 사실 세포가 죽고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같은 몸이 아닌 거예요. 몸이나 정신이나 다 새로 생기고 죽고 새로 생기고 죽고 이런 거예요. 마음 또한 새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거지 뭐가 하나 계속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이기를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몸 또한 나라고 하는 것 또한. 일년이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사실은 이것을 알면서도 맨날 보이는 여기에 쏟고 있는 거죠. 그 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나고 죽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무상하다라는 거고 뭔가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무아와 무상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실 알면서도 이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 몸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얽매여 가지고 여기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지금 이 순간 나고 죽고 이러는 거지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산다는 생각 때문에 죽는다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 또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삶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법담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몸과 비교해서 지금 몸이 약해졌니, 몸이 잘못됐니, 비정상이니 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생각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 차를 뽑으면 반질반질하고 모든 기능이 새롭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맨날 닦고 막 그러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닦지도 않고 차려보지도 않아요. 그냥. 맨날 새 차 그 상태로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 때문에 그때는 막 집착하다가 이때는 이제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도 그런데 사람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몇 년 전에 또는 정상이었을 때, 좋았을 때 그하고 비교해가지고 맨날 이러니 저러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무심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뭐라고 그럴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가 그냥 현실이고 이것은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갖다가 잘 됐다 못 됐다 정상이다 아니다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지 현실이 그대로면은 이거는 불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지 거기서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 문제냐?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해야 될 일에 충실하냐 못하냐 요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과거와 비교해서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삶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더 그러면 더 나이 들어서 이제 50이라고 그러셨는데 60, 70 되면은 점점 더 그럴 텐데 아마 주위에 80 노인도 있을 거고 90 노인도 있을 거고 제 주위에는 저는 제 백부님이 올해 96세신가 97세세예요. 우리 어머니도 올해 84, 5인가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암담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암담해요. 네, 암담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 사는 재미도 없고 왜 죽는 것은 죽을 때 되면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 그런데 죽기 전에 죽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죽게 되면 죽으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옛날 생각이 재미가 없는데 옛날 재밌었던 걸 지금 생각하시는 거 그렇지. 지금 재밌는 것을 찾아서 지금 재밌는 것을 즐기시라고. 사람은 누구나 그 나이에 맞는 그때 그 순간에 맞는 재미가 항상 있는 거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있는데 우리 엄마도 또 우리 뭐가 있는데 그래. 엄마 이리 와봐요. 우리 시골 집에 이 창문이 거실에 창문이 통창이어서 그리고 남향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따뜻해요. 엄마 그 이제 집에 그 의자들을 많이 갖다 놔서 요 의자 갖다 놓고 요 햇빛 들은 창문에 앉아서 그냥 꼬박꼬박 그러시라. 어? 이건 젊은 사람들이 절대 못할 거고 젊은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재미다. 여기 와서 한번 햇빛을 그대로 씌워서 그대로 꼬박꼬박 주는 그 맛. 이 맛은 젊은 사람들이 결코 맛볼 수 없는 맛이다. 젊은 사람들이 요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몸에 열불이 나서 못 앉아있는다. 그런데 있어봐라. 저도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60이 가까이 되니까 벽체 햇빛 들어오는 벽체에 앉아가지고 의자 앉아놓고 책 보다가 꼬박꼬박 저으면 얼마나 그게 맛있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는지 와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결코 모를 그런 맛이다. 이렇게 맞는 즐거움이란 게 삶에서는 항상 있는 법이다.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냥 온전히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무슨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재미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항상 있는 거다. 몸이란 당연한 거 아니냐.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나이 들면 그렇게 변한 건 당연한 거다. 나무도 봄에 새싹이 났다가 여름 가을 지나서 그건 당연한 거다. 낙엽이 우리는 낙엽을 하면 사람으로 보면은 이제 손발 이런 것이 다 여기도 수염도 이제 허해지고 몸도 쭈글쭈글해지고 그게 낙엽 아니냐? 가을 되면 낙엽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것은 어떤 생각의 문제일 뿐인 거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든이면 여든 몸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느끼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냥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 순간 그때만이 즐길 수 있는 거다. 지금 80몇 살이면은 그 조금 지나면 80몇 살 될 거고 그 다음에 90 될 텐데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지금 이 순간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단지 그것을 왜 못 느끼느냐? 맨날 옛날 생각을 하고 옛날 해서 좋으니 싫으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맨날 한평생을 그렇게 지내니까 맨날 그 순간의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니 건강도 그냥 어떤 이 명상 수행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 병문안을 갔대요. 병문안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괴로워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한쪽 다리에 뭐 암에 걸렸는가 뭐 어디 종기가 났는가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 때문에 운동도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가서 그랬답니다. 당신 두 발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둘 다 똑같이 둘 다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한 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다 죽어요. 없는 사람은 다 괴롭습니까? 없으면 목발 짚으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즐기면 되고 그러면 되죠.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헬렌 켈러 그 몸을 가지고도 그 사람은 위인이라고 제가 국민학교 때 헬렌 켈러 2인 전집이 쫙 있었는데 헬렌 켈러가 그 중에 한 건이 있었어요. 세계 2인 전집에 보면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있었으니까.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몸을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 사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고 위인이라고 그런 2인 세계 2인 전집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하물며 거기에 비해서 뭐가 더 나쁘죠? 저는 나쁜 건요. 네.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는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게 나빠요. 예. 자, 아니 세상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못 살았어야 되나요? 그땐 차라리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생각 노력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차라리 못 살았던 것보다 그래서 잘 살았던 게 낫죠. 한때라도. 예? 그렇죠? 아예 뭐 맞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뭡니까?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의 문제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꾸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자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또 생각의 문제라는 것은 생각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도 지금 생각 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지금 모든 문제는 생각의 문제라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안다면은 그리고 생각이 어떻다는 것도 안다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생각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신다면은 왜 생각 때문에 스스로 불편하고 계시죠? 생각이 자꾸 쫓아와요 저를. 아니 세상에 그냥 놔둬버리지. 길 걸어가 보세요. 뒤에 사람들 많이 오죠. 앞에도 많이 가지만 많이 따라오죠. 그 사람 보고 아니 왜 따라오세요라고 그러세요? 어? 아니 그 사람들은 지가 이리 갈 일이 있으니까 지가 가는 것일 뿐이죠. 생각도 지가 일어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난 것일 뿐인 거예요. 아니 생각 보고 왜 쫓아오느냐고. 아니 뒤 사람 보고 돌아보고 그래 보세요. 길거리 저 대로에 가 보세요. 앞에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 뒤에도 맨 사람 따라오잖아요. 뒤에 사람 오는 사람 보고 왜 따라오냐고 그러세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 다 신경 쓰세요. 생각도 지가 일어나고 지가 그냥 사라질 뿐인 거예요. 근데 왜 생각을 신경 쓰세요? 뒤에 사람이 지가 그 자기 일 때문에 왔다가 가고 그럴 뿐이면 신경 안 쓰듯이 생각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지가 일어나는 것을 그걸 왜 신경 쓰세요? 그냥 갖다 뿌리지.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뜻 생각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예. 아니 좀뭐 예를 들면 어떤 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책상에 앉아서. 예. 그 누가 왔는데 뒤에 와가지고 자꾸 내 뒤통수를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공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 왜 쳐하고 예, 이렇게 예. 대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꾸 화가 나고 뭐 예. 그러신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예. 이 생각이 나면 자꾸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예.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예. 예. 자꾸 방해라는 그런 예. 예. 그럼 어떻게든지 예. 그런 걸 떨쳐버리고 예. 진짜 근데 사람 같으면은 예. 그냥 예. 어떻게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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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데 예. 이놈은 이 생각이라는 놈은 자꾸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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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집에다 난로를 하나 들여놨습니다. 2층 방이어서 겨울에 추워서 난로를 하나 들여놨습니다. 난로를 펠렛 난로를 들으니까 이게 조용한 게 아니라 타면서 똑똑 떨어지고 해서 한 번은 불꽃이 우르르 떠있다가 소리가 계속 나요. 그 앞에서 책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책 보고 있어요. 소리는 계속 나요. 소리 나는데 신경 쓰면은 책 보는데 방해가 되지만은 신경 쓰지 않으면 소리 아무리 나도 책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뒤에 머리를 톡톡톡 계속 두드려도 가령 예를 들어서 떨쳐낼 수 있으면은 떨쳐내면 되지만은 떨쳐낼 수 없이 톡톡 치면은 계속 톡톡 치기만 하면은 신경 안 쓰면 그만이에요. 머리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자,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한 생각도 아닌데 신경 쓰지 않고 놔둬버리면요 생각이 자꾸 올라오더라도 책 보는데 상관이 없고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면요 그럼 나중에 생각이 알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놔두는 방법을 모르는 네. 놔둘 줄을 모르는 왜? 놔둘 줄 모르는 거.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렬하게 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라는 것과 생각이 나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깨어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있다. 내가 하지 않는 생각은 내가 한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한 생각이 아닌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각 때문에 괴롭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다. 하고 싶고 내가 한 생각이라면은 그러면 내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불쑥불쑥 일어나서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응?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일어난다면은 그게 어떻게 내가 한 생각이냐. 좀 단순해져라. 오지랖 넓게 그런 것도 내 생각이라고 하니까 삶이 괴로운 거다. 그것은 다른 사람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아니 그렇지 않느냐? 고시 패스한 분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라. 아니 너무 사람들이 전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문제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결과가 뭐냐? 삶이 괴로운 거 아니냐? 자,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지에부터 비롯된 건데 무지라는 것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치를 모르는 거다. 이치를 모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거다. 뭐냐? 아니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은데 일어나는 생각은 그걸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무지다. 단순해져라. 내가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자꾸 일어난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자, 이 하나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이치에 대해서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화가 자꾸 올라오는데 아니 세상에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를 안 내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자꾸 나죠. 이렇게 자꾸 나는 화는 내 화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낸 화가 아닌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낸 화라고 그러려면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화지. 안 내고 싶고 안 내려고 해도 일어나는 것이, 안 내려고 했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이 사실 다들 똑똑하다 그러면서 이 바보 아니에요? 이래서 삶이 괴로운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단지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신경을 안 써요? 아니, 이 단순한 이 착각, 이 무지 때문에 생각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일으키지 않는 내 화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닌 것을 왜 신경 써? 신경 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발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으면은 길 걸으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괜찮죠? 돌멩이 드러냈는데 그 돌멩이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나요? 이제 돌멩이는 없죠? 내 신발 안에 있을 때 돌멩이지, 내 신발 안에 있지 않은 돌멩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도 않죠. 그때는 신경 쓰라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쓰느냐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니면서 내 돈 안에 이제 그 돌멩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미친놈이죠. 기본적으로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면은, 아니 나무 생각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 나무 생각 온갖 생각 신경 쓰고 있는 거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경을 어떻게 안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애초에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예요? 그냥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이전에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만 되면은 그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단순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옛날에 하도 생각이 많아서 제가 맨날 옛날 이 대학교 때, 그 다음에 직장 다닐 처음에 제 일기장을 보면 맨날 이 머리를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머리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물론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경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은 그럼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안 내려고 그러는데 나는 것이 내가 냈다고 하면 되나? 내가 된 게 아니잖아 라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머리를 톡톡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다는 것은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이 자꾸 쫓아오는 것은 그것 또한 생각에 얽매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뒤에 사람이 온다고 신경 쓰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길 걸으면서 뒤에 사람 쫓아온다고 신경 쓰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지가 일어날 일이 있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계속 사람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일 뿐이듯이 생각은 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만 이해되고 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에 또 신경 쓰면 내가 일으킨 생각도 아닌 생각에 신경 쓰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알아지고 나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각도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책 볼 때는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든 얼마든지 책 볼 수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서도 책 볼 수 있고 시장 바닥에서도 책 볼 수 있어요. 예, 그 알아지는 경험을 뭐 하여튼 계속 자,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 가령 우리처럼 이 이과가 아닌 문과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문과는 머리로 가지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과, 과학 쪽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래요. 가령 그런 철저히 실험에 입각해서 가령 그런 데는 사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뭔가 이 분석을 하고 분리를 하고 결론 내려가는 거 하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경험되는 그걸 가지고도 왜 그 관점에 얽매여 있는지,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과학을 하는지. 아니 그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런 거 다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같이 그래야 돼요? 다들 괴롭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괴로워야 돼 이랬습니까? 아무리 뭐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식을 짜내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알아냈어도 자기 영혼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면은 아무 배웠던 게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뇌를 파헤치고 뇌 움직이는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다 캐로쳐도 그 뇌과학자 스스로는 자기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덜 괴로웠어. 맞아요. 아직 덜 괴로웠어. 사실 어디 가서 실컷 얻어 맞고 싶어요. 그럼 명상만 오세요. 제가 실컷 한번 떼드릴 테니까.